증거 있어요? 어디 사람을 몰아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야?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 동네 험담 들어오셨죠? 그리고 시어머니 정미자의 뺨을 짝 때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자는 소연이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준호 몰라도 돼. 그 집만 넘어오면 끝이야. 부동산에서 확인한 사실. 시어머니 명의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 거실에서 발견한 위임 문서. 불륜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으려던 며느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참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뺨 때린 며느리를 끝장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후 5시였습니다. 정미자는 아들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정미자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날 선 눈빛이었습니다. 왔어. 정미자는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정미자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낯선 남자와 팔을 끼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는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봤습니다. 낚아챘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또 동네 사람들 험담 들어오셨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미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소연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정미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큰 소리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얼얼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 한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태어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준호 씨, 저 억울해요. 어머님이 근거도 없는 사진 들고 와서 저를 매도하는데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미자는 뺨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얼얼한 뺨을 손으로 감싸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아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소연은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미자를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조명 아래 소연의 표정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반격 같았습니다. 준호는 혼란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손은.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 누가 손버릇을 말해요? 증거도 없는 사진 하나 들고 와서 사람을 매도하는데.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폭풍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정미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이 있잖아. 내가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그 남자는 제 대학 선배예요. 그냥 밥 먹고 헤어진 거예요. 모텔은 우연히 뒤에 있었던 거고요. 소연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왜 팔짱을 껴? 선배가 길 안내해 주신 거예요. 저 원래 길치잖아요. 소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길치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준호야, 저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우연히 봤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친밀하게 걷는 거. 어머님, 그게 바로 험담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할 일 없어서 남의 일이나 퍼뜨리는 거잖아요. 소연이 반박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 나도 알아.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 얼얼했습니다. 소연이 때린 자리였습니다. 나는 간다. 정미자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미자는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맞았다. 아들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뺨을 만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정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소연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날은 미안해. 소연이가 너무했어. 준호야, 소연이 말 믿어?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래. 정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미자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투였습니다. 응, 김치 담가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맞았습니다. 정미자는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안 보였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어요. 주말 근무래요. 그래. 정미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바쁘실 텐데 왜 자꾸 오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말은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담긴 태도는 전쟁 선포와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소연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왜 못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면 준호 씨가 힘들어 하세요. 준호가? 네. 어머님이 자꾸 저를 의심하시니까 준호 씨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소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준호 걱정돼서 오는 거야. 어머님, 준호 씨는 어른이에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연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제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소연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직감이었습니다. 소연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참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준호 있어? 씻고 있어요. 정미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응, 나야. 준호 몰라도 돼. 나중에 정리하면 돼. 정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들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만 넘어오면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정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 무슨 집? 소연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나왔습니다. 정미자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준호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씻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어? 응. 반찬 가져왔어? 응, 냉장고에 넣어놨어. 고마워.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미자는 얼마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집이 뭐지? 무슨 집을 넘긴다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 혹시 우리 며느리 오지 않았어요? 이 근처 사는데.
정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요? 혹시 누구신데요? 달빛 아파트 503호 사는 소연이요. 아, 그분.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님께서 어제 오셨던데요? 정미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요? 어제요? 네, 여기 오셔서 상담하고 가셨어요. 무슨 상담을요? 정미자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고객 정보라서. 저는 시어머니예요. 말해주세요. 제발. 정미자는 간청했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공동 명의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아드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냐고 문의하시던데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님 동의만 있으면요. 정미자는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자는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그 집은 정미자 명의였습니다. 정미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바로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내렸습니다. 503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또? 소연아, 나 할 말 있어. 정미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봤습니다.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 준호 이름으로 넘어가도록 위임한 문서였습니다. 정미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생활? 이게 내 집인데? 내 명의인데? 준호 씨 명의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머님도 동의하실 거잖아요. 내가 언제 동의했어? 아직 안 하셨지만 하실 거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셨잖아요. 소연은 태연했습니다.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받습니다. 도장을 받습니다. 정미자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어떻게 찍었어? 준호 씨가 가지고 계시던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집을 빼앗으려는데? 빼앗는 게 아니에요. 준호 씨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한테 주실 거잖아요. 소연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불륜 상대도 집을 노린 것도 뺨을 때린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집을 노렸습니다. 정미자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뺨을 때린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뭘 노리는지 확실히 알겠다. 소연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이 집을 노렸어. 그래서 준호랑 결혼한 거야. 정미자는 확신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이 서류가 증거야. 내 동의도 없이 만든 위임장. 정미자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준호 씨가. 준호는 몰라. 내가 한 거지.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나간다. 그리고 소연아, 조심해. 이제 가만 안 둬. 정미자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연이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소연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미자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할 말이 있어서. 정미자는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앉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말씀하세요. 저 바빠요. 소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 정미자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뭘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내 계획이 뭐야?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어차피 준호 씨 거 될 거잖아요. 그럼 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지금은 내 거야. 그래서 어머님 동의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저를 의심하시니까.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했어? 정미자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위조? 준호 씨 도장으로 찍었어요. 합법이에요. 준호는 몰라?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려주면 되죠. 소연은 태연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분류는? 그 남자는 누구야? 아, 그거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예요. 이 집 팔면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려고요. 정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아? 네. 이 집 시세 좋잖아요. 팔면 큰 돈 되죠. 그 돈으로 저는 사업 시작하고 준호 씨는 다른데 전세 얻어주면 되죠. 소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의했어? 아직요. 근데 나중에 설득하면 돼요. 준호 씨는 제 말 잘 들으니까요. 소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왜 날 때렸어? 그날 어머님이 사진 들고 오셔서 저를 의심하시니까 제가 먼저 공격해야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이 위축되시죠. 계획적으로 때린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소연은 웃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 계획 다 알았어. 어머님, 어차피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고 곧 명예 이전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미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고 봐. 정미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자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내일 저녁에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꼭 와야 해. 알았어, 엄마.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준호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앉아. 준호는 앉았습니다. 정미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정미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 팔면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려고요. 이 집 시세 좋잖아요. 팔면 큰 돈 되죠. 준호 씨는 제 말 잘 들으니까요. 어머님이 사진 들고 오셔서 저를 의심하시니까 제가 먼저 공격해야 했어요. 녹음이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어제 녹음한 거야. 소연이가 정말 이랬어? 응. 내 아내는 처음부터 집을 노렸어. 그리고 날 때린 것도 계획적이었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유산도 슬슬 건드릴 생각 같더라. 정미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유산도? 응. 소연이는 돈이 목적이야. 너랑 결혼한 것도 그 때문이고.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준호야, 결정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호는 잠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소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래, 가봐. 준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 집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준호와 소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라고. 소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말 돌리지 마. 내가 녹음해서 그랬잖아. 집 팔려고 했다고.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엄마 뺨 때렸잖아. 미안하다고 말할게.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정미자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그래. 응. 집으로 올 수 있어? 알았어. 갈게. 정미자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정미자는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뺨 때린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왜 그랬니? 정미자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소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준호가 날 버릴까봐. 그래서 어머님이 사진 들고 오셨을 때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를 때렸다? 정미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빼앗으려 한 것도 본능이야? 그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시어머니를 때리고 집을 빼앗으려 한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정미자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야? 진심으로?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왜 집을 팔려고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 씨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반대하지. 그게 엄마 집인데.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소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정미자는 일어났습니다.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연아,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어.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지.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준호 씨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정미자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날 때렸을 때부터 난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 정미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신뢰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칠막 결단 3,500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소연과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준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소연에게 통보했습니다. 소연은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정미자 명의였습니다. 소연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위조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 정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준호와 정미자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팔막 여운 2500자. 새벽녘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2잔을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차 마셔. 정미자는 차 한 잔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잠 못 잤어? 응, 잠이 안 와. 많이 힘들지? 응, 근데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준호는 차를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미자도 앉았습니다.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서서히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날 지켜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는 내 엄마니까. 정미자는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일에 집중하려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응.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창밖을 봤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호는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정미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믿었습니다. 정미자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먹을까? 응, 엄마가 해줘. 그래,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 알았어. 정미자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뭐야? 하지만 며느리 소연은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 동네 험담 들어오셨죠? 그리고 정미자의 뺨을 짝 때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자는 소연이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준호 몰라도 돼. 그 집만 넘어오면 끝이야. 부동산에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아들 이름으로 넘기려는 계획. 거실에서 위조된 위임장을 발견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으려던 며느리. 정미자는 녹음했습니다. 소연의 자백을. 이 집 팔면 큰돈 되죠.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려고요. 어머님 뺨 때린 것도 계획적이었어요. 위축시키려고요. 카페에서 아들 준호에게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이게 진짜야?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소연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녘 정미자와 준호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